삼장법사가 잘 가는 재래시장 오뎅가게. 아래 글은 민감한 법률 정보가 포함된 그림으로 법률 상식을 쌓는 참조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몇 번 했습니다. 당시 90년대에 남자 대학생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지금처럼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은 별로 없었고 일용직 노동일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비비고 날랐죠. 그러다가 힘이 들어 좀 편한 알바가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집 앞에 택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학생 신분을 밝히고 한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별 의심 없이 키를 던져주며 구석에 있는 차를 가리키더군요. 스텔라입니다. 차종으로 봐서는 초보기사인 저한테는 과분한 차였죠. 당시 중상류층이 타던 차입니다. 물론 초보기사인 저에게 새 차를 줄리 만무했을 테고 하여튼 회사에서 제일 연식이 오래되고 운행거리도 제 기억에 50만 킬로 정도 되는 낡은 차를 배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초보에게 대뜸 키를 주길래 감동한 나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 상무님에게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대구 시내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무작정 거리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운전은 그런 대로 자신 있었지만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지 운전도 아직 조금 서툴고 해서 첫날은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봉고차와 접촉사고도 났는데 경미했던지 상대방 차주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어두운 밤에 길을 잘못 들어 버스와 부딪힐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식은 땀을 흘리는 저에게 손님이 자기는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8시간 정도를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내를 달렸습니다. 겨우 산납금을 맞추고 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후덜덜 거리더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저의 초보 택시 운전 첫날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가 일수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집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꼭 집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시는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입금을 맞추기 위해 한 푼이 급한 저는 밥 생각은 잊어버리고 손님을 계속해서 태우다가 식사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임시 방편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것이 어묵이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으면 급하게 내려 대충 결계 정도는 먹었습니다. 한창 때였을까 잘 먹었죠. 그때 추억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도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오뎅을 파는 가게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차에 내려서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아내랑 시장에 가면 꼭 챙겨 먹는 것이 오뎅이고요. 짜장면이 중국집마다 맛이 다 틀리듯 오뎅 국물 맛도 제각각이어서 국물도 꼭 먹으면서 음미합니다. 요즘은 직장 근처 재래시장에서 파는 오뎅을 자주 먹습니다. 사진처럼 이 집은 국물이 맑고 시원한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멸치와 다시마를 좋은 것을 쓰면은 국물이 탁하지 않고 맑다고 하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인데요. 보통 사기죄라고 하면 남을 속인다에 만초점을 두시는데 형법상의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만 성립되는 재산범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제적,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주제 중 하나인 오뎅을 먹고 계산을 않고 도망치거나 먹은 오뎅 꼬챙이를 감추고 계산하면 이것도 일종의 사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개구쟁이 친구가 들려준 오뎅 사기법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다 먹은 오뎅 꼬챙이를 안 먹은 것처럼 다시 집어넣기. 2. 다 먹은 오뎅 꼬챙이를 발밑으로 떨어뜨리기. 3. 내가 먹은 오뎅 꼬챙이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고 먹고 간 꼬챙이에 섞기. 지금 그 친구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위 3가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저런 분들 없겠지만 한창 먹을 나이에 용돈은 넉넉하지 않던 80년대 우리 깎아머리 중학생들에게는 오뎅 사기가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앞 분식점 풍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가게 앞을 꽉 막고 왁자지껄거리며 오뎅을 먹어댑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김밥도 말고 호떡도 굽고 떡볶이도 만들고 아주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 주인 아주머니의 관리가 다소 소홀해집니다. 그 틈을 이용해 오뎅 사기가 간혹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오뎅 사기 행각을 발견하더라도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 정도 손실은 이해하고 눈 감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개구쟁이 그 친구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큰 사랑이 녀석의 허물을 덮었을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용서한 사건인데요. 택시 무임승차 건입니다. 택시 운전을 한 달 정도 하니 제법 요령이 생겼습니다. 운전도 능숙해졌고 회사에 산납금을 맞추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였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달리면 돈이 되니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정말 열심히 달렸죠.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저녁을 먹고 한창 운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시경 무렵 시내에서 50대 후반의 중년의 남성을 태우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무임승차의 주인공입니다. 술도 드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분히 자신의 집이 있는 목적지를 얘기하시고는 조용히 말씀 없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더군요. 20분 정도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차비가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죠.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차비를 떼먹을까?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분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열린 대문을 헤치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실내 불이 딱 꺼지더니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사기꾼 아저씨 집에서 30분을 더 소비했습니다. 1시간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분노와 울분, 배신감, 이런 여러 감정들을 경험했죠.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체념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냥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쳤습니다. 시간이 돈인 택시기사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서를 꾸미는 것도 어쩌면 큰 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전부 보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순진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냥 이해하기로 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 이후에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택시를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학생이 대견하다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팁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저녁까지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신의 주량도 모르고 마신 술로 어떤 대학생은 택시 뒷자리에 자신이 그날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도망치더군요. 술에 취한 주한미군들, 밤업소 아가씨들, 연예인, 유명 체육인, 기자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인 친구 여동생도 태웠습니다. 요즘은 기사들과 손님들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치 이야기, 물가 이야기, 세상살이 이야기 등 대화 소재는 무궁무진했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전취식, 무임승차는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즉결 심판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약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원은 보통 오전에 기일을 잡아 경찰관 입회해 판사가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 즉결 처분을 내립니다. 오래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쪽에 즉결 재판소가 따로 있었어. 경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그곳에서 특정 기일 모여 즉결 순회판사의 재판을 같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사기범죄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기도 극성이죠. 보이스피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 사기 수법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법칙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거짓말에 대한 명언을 경각심 있게 들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의리 마틴 루터 이유.